자, 이어서 12번 문제 풀이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실생활 문제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86페이지 그리고 87페이지에 이러한 실생활 문제가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저번 시험 범위에서도 배웠지만 그래도 실생활 문제 풀이 단계 한번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생활 응용 문제의 특징은 문제 길이가 길고 식이나 문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X 또는 뭐 어떤 문자를 자기가 스스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설정하고 나면 그 문자의 이제 범위, 아무래도 실생활인지라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놓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 X에 관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함수 문제면 이 식은 함수가 될 거고, 방정식이면은 이 이제 식은 방정식이 될 거고, 또 이제 연립 부등식이면 부등식 두 개를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식을 제대로 만들었으면은 그 식을 풀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로 이제 문제에 제시된 맥락에 맞는 답을 잘 적어주면 됩니다. 이때 단위를 조심하시고, 자, 이걸 아는 상태에서 12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재었을 때 외부에서는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8m 그리고 높이는 30m인 통이 있는데 두께가 있습니다. 두께가 있고 이제 두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 두께 길이를 아무래도 xm라고 둬야겠죠. 그래서 두께가 있을 때 그 두께 길이만큼 뺀 이 점선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 즉 연료가 들어간 부분에 부피가 1372 파이 제곱미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식이 될 거고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단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께 길이를 x미터라고 하자. 그러면 x라는 것은 어쨌든 길이이기 때문에 0보다는 커야 됩니다. 0보다는 커야 되고, 이제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8m가 있는데 여기서 두께가 이렇게 x미터가 있으니까 이 x라는 것은 8보다는 확실히 작아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15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뭐 어차피 8보다 작다라는 것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x 범위를 0과 8 사이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일단 1단계 x를 내가 설정을 하고 범위를 구하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2단계 식 세우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 가지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연료통 부피를 구해보면 일단 연료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원기둥 모양입니다. 저 문제에 있는 점선 모양인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두께를 무시한 반지름의 길이가 원래 외부의 반지름 길이 8m에서 두께 x만큼 뺀 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잘 보시면 전체 높이 30에서 위에 들어가는 두께 그리고 밑에 들어가는 두께, 즉 x를 두 번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30-2xm가 되겠죠. 그러면은 원기둥 부피는 또 어떻게 구했나요? 여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원기둥 부피는, 자, 밑면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할 때 이 원기둥 부피는 파이 r 제곱 h다 이렇게 배웠죠. 쉽게 말해서 파이 r 제곱, 이 밑면 넓이에다가 높이, 이 높이를 곱해서 원기둥 부피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료통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밑면의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높이. 네, 지금 이게 얼마다? 1372 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식을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운 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을 좀 간단히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양변에 있는 파이 제곱, 파이는 이제 약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8-x, 웬만하면 그냥 x를 앞에 적어주는 게 좋겠죠. x-8의 제곱 하고 여기는 이제 2를 앞으로 묶어내겠습니다. -2를 앞으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x-15 이것이 1372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636은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플러스 636이 되겠죠. 자, 미안합니다. 636이 아니고 686인 것 같은데, 686 고치고. 자,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하면, 여러분은 일일이 그냥 다 이렇게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암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상수항 부분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74는 0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3차 방정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쟤만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아니면 4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해라 라고 배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갑시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가져오고 항상 조립제법 할 때에는 이 개수들의 합이 0이 되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합이 0이면 여기 조립제법에는 이제 1 가지고 조립제법을 하면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다 더하니까 실제로 0이 되니까 이제 1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보겠습니다. 조립제법이 되고 여기는 더 이상 인수분해를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x 이꼴 1이라는 실근 하나가 나오고 여기에서 근이 더 나오면은 이제 답이 여러 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나오기 전에 왠지 실생활 문제인지라 답이 하나만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혹시 여기에 실근이 없는 거 아닌가? 혹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허근이진 않을까?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판별식을 써보면 제일 간단하겠죠. 그래서 4분의 d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였죠. 공식에 적용을 해보면 10의 제곱 마이너스 274니까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여기에서는 허근만을 가지죠. 그러면 이 유일한 실근은 뭐다? 실근은 딱 하나 1밖에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 해서 3단계의 식풀이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면 답은 이제 1 하나밖에 없죠. 항상 실생활 문제에서는 맨 마지막에 이 답을 구할 때 단위나 문제의 맥락에 맞는 답을 1차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m라고 하면은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 문제입니다. 두 개의 연립부등식이 나와 있고 개수에 A와 같은 문자가 들어간 걸로 봐서는 문제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문제가 간단한 문제인지 아니면 개수에 상수가 들어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자, 연립부등식의 기본은 무조건 1번은 1번식대로 풀고 2번은 2번식대로 풀고 마지막에 공통범위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 식을 각각 풀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풀어보면 1번식을 풀면은 여기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x-2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따라서 이만큼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x축과 마이너스 1,0, 2,0에서 만나는 이렇게 생겼죠. 자,
자, 근데 이 그래프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x축보다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부분의 x값은 이제 빗금친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1번식의 답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이 식을 뭐 대충 기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을 풀어봅시다. 똑같이 인수분해 하면 되죠. 인수분해 하면은 x-a 곱하기 x-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항상 문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개수에 a나 어떤 상수 전혀 정체를 알 수 없는 저런 게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그래프 개형을 파악한 다음에 판별식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그래프를 가지려면은 적어도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a와 4가 같다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둘 다. 두 실근을 가짐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별식을 구해보면 여기서 판별식을 구해보면 a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6a 되죠. 정리해보면 a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 되어서 다행히 0보다 크거나 같다. a 값이 어떤 실수이든 항상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해를 구해보면 이제 해를 구하러 가야 되죠. 해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원래는 여기 A 자리에 어떤 숫자가 깔끔하게 들어가서 그냥 A는 3과 4 사이네 이렇게 부등식을 풀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랑 연립을 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A가 4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비슷한 문제 풀면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영상은 멈추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이렇게 A와 4의 대소관계, 무엇이 큰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더라? A가 4보다 클 경우, 작을 경우 또는 같을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하여라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A가 4보다 큰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무방하지 항상.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A가 4보다 작은 경우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여러 번 비슷한 거 풀어봤으면 느끼겠지만 꼭 둘 중에 하나는 아니더라.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전체 해가 얘가 될 수가 없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만약에 경우 1번이면 이걸 제끼고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A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 식은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부등식의 이제 좌변이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x값을 골라내야 됩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 부분을 디귿이라고 하고 이제 1번의 답 기억과 그 다음에 2번의 답 디귿을 연립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부등식의 답인 해인 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기억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귿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무엇과 일치해야 되느냐? 2보다 크고 a보다 작거나 같다랑 일치를 해야 되는데 한눈에 봐도 일치하지 않죠. 그 말은 얘가 어떻다? 아니다. a는 사실 4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경우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가 4보다 작기 때문에 이 식의 그래프는 도로 어떻게 그려지느냐? 4가 오른쪽에 A가 왼쪽에 오겠죠. 하고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에 해당하는 X값이 범위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뭐 새로운 디귿, 디귿 다시라고 한다면 이제 요 1번식의 답인 이것과 그 다음에 2번식의 해인 이 녀석을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되죠. 역시 한 번에 연립하기 어려우면은 수직선을 항상 활용을 합시다. 수직선에 활용할 때도 항상 기억 따로 그리고 이거 따로 그리려고 하시면은 중간에 실수하기 쉬우니까 중요한 점을 먼저 마크를 합니다. 일단 A는 어디 찍힐지 모르겠지만 이만큼이 기억이고 디귿은 일단은 4보다 작거나 같다. A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지겠죠. 여기서부터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공통 범위를 골라냈을 때 답은 이게 돼야 됩니다. 그 말은 A가 저까지 가면은 공통 범위가 이해가 되니까 지금 이 공통 범위는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저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으로는 가면 안 되고 여기 어딘가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통해에는 이제 2보다 크다라는 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찍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공통 범위가 정확히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이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위치가 대강 파악됐으면 A는 적어도 2와 마이너스 1 사이라는 것은 알 수 있고 항상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은지를 체크를 먼저 해주고 나서 경계값을 포함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그게 좋은 습관입니다. 다시 한번 A가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A가 2와 같아도 되는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1과 같아도 되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달란 말입니다. 한 번에 그림 그릴 때부터 그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힘듭니다. 항상 뭐와 뭐 사이인지 적고 나서 등호를 고민합니다. 자, 꼼꼼하게 확인해 봅시다. A가 2와 같으면은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래도 공통 범위를 고르면은 이 녹색 부분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그 말은 A가 2와 같아도 관계없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영상을 끄시고 마이너스 1과는 같아도 되는지를 스스로 꼭 판단을 해보세요. 자, 판단하셨다면 알겠지만은 마이너스 1과 같아도 관계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어차피 기억에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가니까. 공통 범위에도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가죠. 자, 따라서 이것이 A의 범위입니다. 마지막에 A의 위치를 정하고 나서 등호가 들어가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하는 이 습관을 좀 이게 몸에 배이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단한 학습점검 풀이가 끝났습니다.